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손실에 대해 본 채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요즘 다들 유가 쇼크, 중동 리스크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숫자 하나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어떤 숫자가 소름 돋게도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는 체제 변화, 즉 레짐 시프트의 신호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제 20년 운용 경험을 전부 녹여서 이 공포의 진짜 얼굴을 퀀트 데이터로 함께 파헤쳐보고 단순 예측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막대 그래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입니다. 왼쪽이 지난주 V-코스피,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변동성 지수가 장중에 찍었던 83포인트고요. 오른쪽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기록했던 최고치 89포인트입니다. 거의 턱 밑까지 추격한 거죠. 이게 그냥 시장이 좀 불안하구나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퀀트 모델에서 이 정도 레벨의 변동성은요, 시장의 모든 자산들이 한 방향으로 같이 무너지는, 즉 분산 투자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위험 체제로 들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옵션 시장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한 달 안에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는데 돈을 거는 풋옵션 가격이 이미 폭등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던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손들이 진짜 돈으로 자기 포트폴리오의 대규모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백하고 정량화된 증거인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느끼는 공포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2008년과 같은 구조적인 붕괴 가능성까지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왜 단순한 악재 하나가 아니라 시장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커지고 있는지 그 작동 원리부터 이해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V-코스피, 이 공포지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 오르는 온도계 같은 게 아니고요. 옵션 가격 안에 숨어있는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거꾸로 계산해서 뽑아낸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할지에 대해 집단적으로 내린 결론 같은 거죠. 지금 이 숫자가 2008년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건 향후 한 달 동안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같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미래 예측의 신뢰도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는 냉정한 현실인 겁니다. 그럼 이 짙은 안개를 만들어낸 그 시작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유가 쇼크에서 시작된 아주 명백한 탑다운, 즉 거시 경제로부터 내려오는 연쇄 반응입니다. 이 거대한 도미노가 어떤 순서로 또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우리 시장을 덮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튀어오른 유가입니다. 이게 곧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자극하면서 다 잡은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다시 불을 붙이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 연준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곧 금리 내리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거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극도의 불확실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의 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몰려들고 달러 가치는 급등합니다. 이 압력은 신흥국 통화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원화의 직격탄이 되죠.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지난 한 주에만 수조 원어치 주식을 팔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 2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연쇄 충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그냥 무질서한 패닉이 아니고요. 명확한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고속 상관관계 캐스케이드, 즉 연쇄 폭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20년 경험상 이런 종류의 캐스케이드는 반드시 예측 가능한 파괴 지점을 갖습니다. 이 연쇄 반응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포에 마비된 투자자에서 냉철하게 다음 기회를 노리는 전략가로 바뀔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변동성은요, 사실 알파, 즉 초과 수익의 원재료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국면은 엄청난 위험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가 공포라는 단 하나의 감정에 휩쓸릴 때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펀드들은 기계적으로 일단 팔고 보자며 주식을 던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내동댕이 쳐집니다. 진짜 엣지, 진짜 기회는 바로 이 구조적인 가격 왜곡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시적인 흐름, 즉 탑다운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이제 분석의 초점을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즉 개별 기업과 산업으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강력한 외부 충격은요, 반드시 시장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흐름으로 쪼개버립니다. 서로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은 정확히 두 갈래 길로 나뉘고 있습니다. 왼쪽 길은 펀더멘털, 즉 기업의 본질 가치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얻어맞은 대형 반도체주의입니다. 이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 가장 빠르게 튀어오를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이죠. 반면에 오른쪽 길은 이런 거시경제 충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어떤 구조적인 수급 변화의 혜택을 받는 코스닥 중소형주입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폭풍우 속에 구조적인 피난처를 찾는 전략이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 축부터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펀더멘탈과 주가의 괴리, 즉 가치 왜곡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2분기 디램 가격 상승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기존 20%에서 40% 이상으로 올라가는 명백한 실적 개선 사이클에 진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크로 공포 때문에 과거 평균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죠. 다만 명확한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제 모델상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외부 변수에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리고 다른 한 축에는 코스닥이 있습니다. 이건 거시 변수와는 상관없는 구조적인 순풍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종목을 담는 새로운 액티브 ETF들이 많이 생기면서 수조 원의 새로운 돈이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좋든 싫든 개별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찾아서 의무적으로 사야만 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유가나 환율보다는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현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따지는 버텀업 종목 발굴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코스닥 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를 보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분석은 행동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서부터는 관찰자가 아니라 전략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수 있는 여러 미래에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제가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만드는 의사결정 매트릭스입니다. 미래는 하나의 점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로 대응하는 거죠. 제 모델링 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속하게 완화될 가능성을 40%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VK 코스피는 급락할 거고, 그때는 가장 많이 두들겨 맞았던 반도체 대형주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질질 끌리는 장기 교착 상태로 갈 35%의 확률에도 대비해야겠죠. 이때를 위해 포트폴리오에 에너지나 방산주 같은 해지 자산을 일부 담아두는 전략을 함께 쓰는 겁니다. 그리고 25% 확률의 최악의 시나리오, 즉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현실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기업에만 집중하는 비상계획까지 미리 설계해 두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40%의 가장 높은 확률 시나리오에 따라서 과도하게 하락한 대형 기술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단, 지난주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경우 즉시 비중을 절반 줄인다는 명확한 손절 원칙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5%는 에너지 ETF로 위험을 분산합니다. 이건 올인이 아니라 확률에 기반한 계산된 대응이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분석의 틀이 완벽한 미래 예측을 보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닥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남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든든한 생존의 지도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